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죠.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이 변동했다. 2014년도에 2억 9,340, 그 2007년, 2020년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겠죠. 당연히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올라갔겠죠. 그래서 2014년도에 2억 9,340은 5.3이죠. 광역시 아파트 한 채였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위치 내에 있다면 4억 6,120은 여기 있는 거죠. 전세 가격이란 건 내 돈이죠. 무슨 전세 가격에 감가상각에 들어가겠습니까? 리모델링도 됐겠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래도 5.3보다는 5.1이니까 더 싼 거겠죠. 더 싸다. 어차피 내 돈이고 여기서 날리거나 줄어들거나 할 거 없이 고정된 내 돈, 그 가격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경제가 발전하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지만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죠.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을 거예요. 매도자가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주택자 투기 주택의 보유자 부담을 강화하겠다 했죠. 집 많이 갖고 있으면 부담을 이제 더 강화하겠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 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이죠. 창원보다 더 비싸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런 거겠죠. 울산보다 더 비싸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우리는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서울에 지금의 신규 분양이죠. 신규 분양가와 우리가 오래된 10년짜리 구축의 아파트 호가가 있다. 그러면 호가가 더 비싸죠. 그렇구나. 분양가보다 더 달라 하고 있다. 그럼 서울 아파트는 비싸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규제는 다 들어오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방야한다면 33,000 꼭지치권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폭락농자들이 할 말이 없었죠. 그냥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어떻게 여기서 더 올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뭔가 칼자루 하나를 쥔 거죠. 그래요. 그런 걸 칼자루를 쥐어서 제발 좀 토올리지 마라. 난 말이 수군 가게 좀 하는 그러한 변명거리를 하나 얻었다. 그리고 우린 당연히 경제가 더 추락할 거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매수자와 있고 매도자가 있다면 무조건 서울 아파트는 매도 치시는 분이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2014년 정도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있죠. 서울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라. 대출 규제도 풀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서울 아파트가 우리가 부산, 울산, 창원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있었던 동네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거겠죠. 그런 지방의 3단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이 비쌌냐라고 한다면 창원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분명 난 창원에서 집을 샀을 때 서울 강북 정도 가격이었어. 그 가격들과 난 거의 비슷했고 나는 서울 아파트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났어. 6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미 더블 갭 차이로 벌어졌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2014년도, 13년도에는 얼마 차이가 안 났죠. 얼마 차이가 안 났다. 그런데 가격이 올랐다. 지금은. 그런데 2014년도 돌아가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났다. 라고 한다면 서울이 비싼 건 아니죠. 그리고 서울이 그 당시에 분양가와 호가가 있다면 분양가가 더 비쌌죠. 분양가가 더 비쌌다. 그리고 규제는 풀어줬다. 규제가 없이 규제는 또 풀이다. 규제를 풀어줬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규제를 풀어주고 서울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데 그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이 시기에 폭락을 맞고 나와서 또는 이 시기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경제는 2만 달러가
거의 3만 달러 직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런 거죠. 경제 성장은 이미 했는데 주택 가격은 머물러 있었다면 이것도 좋은 거죠. 이것도 좋은 거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호가가 호가가 나머지 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비싸지 않았다. 나머지 도시들이 훨씬 더 고평가였다. 그리고 규제는 풀어졌고 이미 국가는 10,000달러 이상 성장해 있었는데 주택 가격은 그대로였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매수자가 훨씬 유리한 시기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매도자보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 무엇이냐면 다주택자들에게 세 부담을 하겠다라는 거죠. 세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실거래가가 누가 봐도 한 건 딱 올려놓은 거죠. 2020년 6월 달에 맞춰서 누군가 마치 딱 한 건 정도 올려놓은 것 같고 전부 여론몰이를 해가면서 더 올랐다. 규제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 세금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수출거리들이 굉장히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오던 것을 멈춰 세운 거죠. 그렇다. 대기업이 멈춰 세우면 당연히 그 아래에 있던 중소기업들 그것에서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받는 그런 기업들도 다 지금 멈춰 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보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오던 그 돈이 법인세들이 줄어든다. 그럼 그걸 어딘가에다가 전가시켜야 된다라는 거겠죠. 전가시켜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거래량은 수반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2015년, 2016년, 2017년 그때 그 폭발적인 그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마치 뭔가 짠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환경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요인은 드디어 칼을 얻기 시작했다. 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 그것 때문에 경제는 어려워. 라고 할 수 있는 변명거리 하나를 얻은 거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이 비싸다. 그런 거죠. 다른 도시에 비해 비싸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놈의 똘똘한 채 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또 끌어올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안 올렸던 부분들을 그죠. 그 2014년 이후부터 한 번에 몰아쳐서 올려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자가 유리한 시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매도자가 유리한 시기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답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오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시기와 그런 거죠. 앞으로의 어떤 지도자의 성향들도 딱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점점 근접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우리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뭐 자산 시장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지금과 그땐 달라. 그때는 금리가 몇 퍼센트였지만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잖아. 그거죠. 뭐 그때는 금리가 뭐 5%, 3에서 5%였어. 근데 지금은 0%잖아. 대신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5% 나왔겠죠. 지금은 0%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2점 몇 퍼센트. 그리고 뭐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뭐 지금은 뭐 0%. 그러면 잠깐만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네요. 예, 그렇게 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 정도로만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때 사서 이런 시기 때 사서 이때 파는 전략 그게 좋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4만 달러로 갔는데 서울 집값은 2023년, 2030년에 대한민국은 4만 달러를 돌파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서울의 집값은 2020년에 머물러 있다면 그때 매수를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그렇죠. 나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